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 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할 것은요, 코스닥 전 종목이 돌려보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이 빠졌기 때문이죠. 네, 약간 정신을 차리자는 의미에서 공부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쭉쭉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중국 관련 이슈가 좀 있었었죠.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막 갑자기 엄청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은 장이 빠지면서 같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여기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이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 올렸던 기준봉을 세웠던 여기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되고요. 또 아주 짧게 봤을 때는 어제 이 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깨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는 절대 깨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 시가 형성 자체를 세력들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가를 깨면 정말 세력들도 같이 물량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주 같은 경우 중에서요, 이렇게 증자, 이렇게 증자가 붙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 중에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시고, 재무제표가 뭐 4개년도 계속 안 좋았다, 뭐 약간 요런 게 있으면 요 상태에서 연간으로 해놓고요. 얘는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 4개년도 계속 영업이익이랑 다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패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로스웰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그리고 어차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구경을 먼발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팅 있게 올라가는 기도 하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오가니티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일단은 저점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살짝 이제 음봉 띄었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형태로 봤을 때 요 정도 라인의 박스권을 좀 그려주면 너무 다행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증시가 빠지면서 그냥 이 추세를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얘는 여기 이런 데까지도 꼭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못 지켜주면 좀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기대하지 않으시고 빠르게 자르실 수 있을 때 자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들을 잘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또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지금 보시면 추세를 그어 봤을 때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오늘 기준봉을 뚫어 올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종가가 이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는 윗라인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과드 같은 경우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강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락장일 때 종목이 조금 버텨준다. 그럼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얘 뭔데 버텨? 막 이러면서 약간 간신 종목에 넣어놓고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걸 해야겠다 또 생각을 한 거거든요. 위니푸드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중국 관련주인데 보시면 어때요? 저점이 들어 올려졌다가 로스웰 가면서 같이 빵빵빵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224에서 꼬리를 두 번 터치하고 오늘 살짝 이렇게 강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얘는 그냥 오늘의 시가 이 정도를 안 깨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증시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나왔어가지고 요 앞전에 본전을 주는 흐름이었다고 해도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여기 시가를 깨면 오늘 뜬 봉의 시가를 안 깨는 게 좋고 어제 뜬 봉의 종가가 근데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 어제 뜬 봉의 그 중심가 정도까지도 약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의 매매 포시 항상 중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증시가 안 좋을 때 제일 좋은 건 솔직히 현금이죠. 그죠? 일단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요 앞에 저점이 있잖아요. 최저 4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라인을 꼭 지켜줘야 되고요. 네, 여기 라인을 못 지키면 이제 빠질 자리가 많잖아요. 아래로. 요런 것도 쭉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요런 라인들까지 예, 쭉쭉 빠질 수 있거든요. 35,000원 그냥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중화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뭐 그 석탄 뭐 이런 거, 석유 요 관련해가지고 뭐 조금 같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의 이렇게 하락하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얘는 60일선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기 종가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 거래량 터진 양봉의 이 종가 있잖아요. 여기 라인을 조금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라인 정도에서 더 밀리지 않는 상태로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증시가 밀리면 얘도 여기 이 양봉의 시가까지 빠질 자리가 있어요. 요런 데까지. 물론 중심값에서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도 있으나 장이 빠질 때는 중심값 이런 거 못 지키고 그냥 밀려버리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수익을 조금 보고 있는 분들이 다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품절주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요 추세를 얘가 횡보를 조금 하면서 살짝 뚫어냈다가 오늘 약간 기준봉이 선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요. 요 상태에서 지금 한 번에 224일선과 448일선을 뚫어 올렸으니까 요런 것들도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되나 또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국약품 같은 경우 얘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아가지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진 못하고 오히려 박스권을 치고 있어요. 여기서, 그쵸?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보니까 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앞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매집봉이 있는 요 정도 라인, 그리고 뭐 여기 위에 이런 데가 살짝 매물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약간 요런 라인으로 그었을 때 약간 요렇게도 그으실 수 있거든요. 약간 복잡하니까 막 선 다시 그어보자고 하면 원래는 요렇게 하락 추세를 긋잖아요. 예, 요렇게 하락 추세를 그었는데 요런 추세를 약간 옆으로 더 눕히는 요런 식으로 치면 요렇게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약간의 요런 느낌.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약간 영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런 라인으로 가서 오히려 이렇게 내려와 올 수도 있죠. 지금 하락한 추세가 좀 강하다고 하면 이런 추세를 깨고 그냥 내려와서 여기까지 추세로 내려와서 이런 식의 어떠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네,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하락을 안 한다. 그러면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무립 S&P 같은 경우도 안 떨어졌죠. 계속 올라가죠.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매집봉도 있고 하니까 어떤 이슈에 엮여서 올라갈 건가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데 중심값이나 네, 여기 이 꼬리 이런 데까지 뭐 한번 노려볼까 뭐 약간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공영도 한번 볼까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 요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고요. 아직 이걸 뚫어 올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음봉으로 갭 띄었다 빠진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완전히 뚫어낸 흔적은 아니고, 근데 추세를 요렇게 이 중심값으로 그냥 그어보면 뚫어 올리긴 했어요. 이때가 기준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린 모습은 조금 있고, 여기서 요렇게 좀 박스권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PS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얘도 오늘 보시면 이 앞에 기준봉처럼 이렇게 뭔가 매집봉이 하나 떠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원래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 살짝 깼어요. 추세로 봤을 때 깼어요. 오늘 깨고 밀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증시 빠지면서 그냥 같이 밀어버렸다.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여기 앞에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를 깨면 안 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일 봤을 때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이제는 장기 2편까지 그냥 밀릴 수 있겠구나. 제일 크게는 여기 뭐 448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약간 요런들 라인들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위기업공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은 요렇게 지금 내려왔다가 바닥을 좀 잡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닥을 좀 잡아 올렸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약간 돌아 올라가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점도 조금 들어 올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좀 들어 올렸었는데 다행히 저점을 들어 올린 추세를 깨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오늘 약간 음봉을 띄어서 어제 시가를 깼기 때문에 약간 힘이 조금 빠졌다. 그래서 요 추세를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요런 라인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약간 시가로 종가로 봤을 때 일단 요런 시가나 요런 종가 요런 라인들 있죠.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장기평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5일선이나 33일선 라인에서는 반등이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막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 올라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눌림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증시가 뭐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는 가늠이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조금 잡았다고 해도 제가 이런 종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지금 오늘 이렇게 증시가 밀리는 날에는 네, 더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장 안 좋으면 그냥 네, 막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이 추세를 뚫어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뜬 음봉을 내가 뭐 그렇게 보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횡보가 조금 더 나오면서 약간의 어떠한 매물 소화의 과정을 조금 더 겹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현재로서는 근데 이 고점이 조금 낮아졌고요. 저점이 여기서 지금 거의 또 다시 쌍바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살짝 빠진 거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래서 고점은 조금 올라갔지만 이 고점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밑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강 같은 경우는 진짜 파이팅 하는데 얘는 뭔데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더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지시는데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33일선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약간 매매 포지션이 정확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33일선에서 좀 기다려 봤다가 나에게 타점이 온다고 하면 뭐 대응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주사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고요. 얘가 저점이 좀 높아지긴 했으나 일단 오늘 그래도 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어쨌든 좀 들어 올리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약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이런 라인들, 네, 이런 라인들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캔들이 머물러 있는 이 라인들이 조금 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증시가 좀 밀릴 때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등이 조금 나오고 버텨준다 그러면 아 세력들이 여기를 깨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지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음봉 뜨고 한번 양봉 쏘아 올렸다가 다시 쭉 뺐다가 여기서 약간의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 네, 저점이 조금 들어 올려진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쏘아 올렸다가 쭉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의 박스권을 조금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더 빠지지만 않고 잘 지켜준다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걸로도 일단 이 종목은 아 조금 여기서 바닥을 닿았으니까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증시가 막 빠져버리면 종목들도 다 그냥 공포에도 던지고 막 이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뭐 근데 얘는 좀 애매한 게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하락하던 추세들이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중심값이라고 봤을 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살짝 조금 더 눕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추세들이 점점 이렇게 눕는 듯한 그래서 누군가 일단 개입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요. 바닥을 들어 올린 모습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지 않고요. 이 장기 입형에서 좀 버텨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괜찮은데 요거를 또 깨고 내려오면 요런 데까지 또 빠질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이런 것들도 웃긴 게 지금 네, 증시가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건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팔라진 추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여기를 한번 매물 소화를 한 것으로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라고 하면 살짝 빠진다 하더라도 네, 이런 라인들을 좀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데 이제 갭으로 이렇게 빠진 자리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뭐 갭을 메꾸러 올라간다? 뭐 약간 이런 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또 이렇게 뭔가 갭
사이를 못 메꾸고 그냥 또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어놓은 선이지만 일단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지지해줘야 될 것 같다고 했던 이 라인을 살짝은 깼어요. 지금 깨고 좀 밀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종가 마무리가 좀 아래 됐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여기 저점 있잖아요. 12,000원. 요 라인 정도까지 빠질 자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륙제강 같은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얘도 돌아 올리진 못했으나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도 솔직히 막 양봉이 뜬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 하락 추세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가는 느낌으로다가 네, 약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장기 이평의 448일선 이런 것들은 이제 뚫어 올리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또 애매하긴 한데 이게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요. 얘가 지금 원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더 가팔라졌죠. 여기서 막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여기서 저점을 들어 올렸어요. 근데 지금 딱 448일선에서 네, 반등 맞고 좀 올라온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요렇게 밑에서 걷을 때는 올라가는 추세지만 여기서 요렇게 걷을 때는 일단 어제 음봉으로 여기 추세를 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요렇게 박스권 라인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안에서 여기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이 448일선을 내일 지켜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못 지켜준다고 하면 다시 이런 데까지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올 수 있겠다. 이제 요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세미티켓 같은 경우 조금 지금 탈이 많은 종목이긴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 박스권을 좀 뚫어 올려가지고 저는 조금 좋게 봤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건에 휘둘리면서 지금 휘말리면서 네,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계속 네, 쭉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지켜줬어야 되는 선들을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시가도 못 지켜줬고 이 갭자리도 솔직히 못 지켜줬고 네, 여기 앞에 이렇게 약간 쉬어갔던 요 라인들이 이제 여기 시가 있잖아요. 요런 데들도 오늘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의 같은 선상에서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양봉 있잖아요. 이 양봉의 중심값이나 아니면 여기 시가까지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버티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거기 횡령하신 분이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푸드웨이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일단 얘도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하락하던 추세가 있는데 어쨌든 점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렇게 네,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448일선 여기 위에 이렇게 머리를 조금 맞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하락장에서도 양봉을 조금 버티고 있었다는 것 자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단기 이평들도 이렇게 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밀리지 않는 상태로 내일 좀 흐름이 나와주면 좀 고맙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아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매집봉 형태로 뜨긴 떴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을 또 치고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크게는 여기 상단 박스권 약간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얘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밑에 하단부는 안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파동을 조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요런 것들은 박스권 자체 여기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약간 원래 이런 타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중간값에 걸쳐 있는 종목은 네,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한일산유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얘 같은 경우도 막 이런 식의 어떠한 하락 추세를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뚫어 올리나 했더니만 오늘 다시 밀려가지고 조금 애매하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양봉이 나왔다 해도 네, 요 하락 추세를 약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더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타점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은 저점을 조금 여기서 조금 잡아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조금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증시가 밀렸다.
그러면 요런데 있잖아요. 예, 약간 추세를 돌아 올리면서 이렇게 뚱뚱뚱 올라갈 때 요런 라인들까지 빠질 자리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 여기 이 박스권을 깬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얘가 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제 요 앞전에 뭐 이 음봉의 약간 시가나 이런 데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영 GNM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얘도 보시면 어쨌든 아이고 떨어지는 추세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다 잡아내진 못했고요. 일단 저점을 조금 들어 올려준 모습에는 아주 칭찬하고요. 이 상태에서 근데 얘는 이렇게 눌렸다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J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예, 하락을 했고 더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조금 잡아준 모습인데, 왜냐면 여기 지금 448일선 위에서 딱 이렇게 저점을 조금 만들어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박스권 그리다가 방향을 정할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도 좀 좁아지고 네,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면서 매물 소화를 조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거는 증시가 조금 받쳐줄 때, 네, 못 받쳐주면 또 네, 좀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매직봉처럼 뭔가 네, 위로 좀 솟구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여기서 얘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바닥이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바닥을 들어 올렸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 어제랑 그제는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오늘 갑자기 또 장대가 조금 올라오면서, 네, 한번 위에 매직봉을 이 장기 이평까지 쌌어요. 쌌다가 빠지고, 네, 올라갔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관종으로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하락장에 조금 강한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죠. 얘는 왜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앞에 어쨌든 장기 이평을 살짝 뚫어 올렸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건 개인이 아닐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해야 되는 라인들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방법도 있죠. 네, 그리고 서부 T&D 같은 경우는요, 네, 얘도 뭐 이런저런 테마주 엮여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네,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쌍바닥을 조금 잡아준 모습이 있는데, 제가 털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파동을 조금 그리고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어제 깨고 오늘 네,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리긴 했으나 네, 조금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힘을 낸 모습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근데 장이 안 좋으면 또 밀릴 수 있겠죠. 네, 여기서 말아 올렸다 한들 뭐 여기 갭자리를 지금 네, 갭자리에서 약간 터치하고 11선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면 또 빠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갭자리들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지 라인이 없어가지고. 보성파악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서 오늘 좀 강하게 갭으로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갭으로 하락했다가 위로 올렸다가도 다시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매도세가 조금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아줘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앞에 라인으로 땄을 때 한 요 정도? 여기서 못 잡아주면 이제 좀 장기 입형들까지 밀릴 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모엔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좀 지켜주나 했더니만 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쫙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라인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아니면 여기 앞에 여기 시가 있잖아요. 이런데 시가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오늘 조금 양봉이 조금 떴던 종목들은 버텨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증시가 빠지면 어쨌든 그냥 종목들이 다 밀린다. 네, 약간 손실이든 뭐든 개인들의 매도세도 강해질 거고, 네, 뭐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던질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시가 결국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떻게 또 움직여 줄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얘도 오늘 매직봉처럼 형태로 뛰어 올려가지고 조금 네, 누군가의 개입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면 고맙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좀 특이했던 게, 일단 하락장인데 빠지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의 뭔가 하락하는 느낌이 조금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매집봉으로 계속 띄우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한번 빵 올라가주면 진짜 땡큐 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매집봉을 차차차차 띄우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일 어떤 움직임을 조금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근데 종목들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전체가 다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여기 뭐 뜨는 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뭐 여기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지만, 네, 일단 여기서 어느 순간에 저점을 조금 잡아 올리면서, 예, 이렇게 저점을 좀 들어 올린 모습이 나와줬고, 현재로서는 224에서 위에서 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주면 뭐 땡큐다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신금속도 오늘 보니까 얘가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어쨌든 근데 고점은 조금 전체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썩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저점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려졌었고, 네, 아이고 잘못 껐네요. 아무튼 저점이 들어 올려졌었고요. 여기서 가파르게 들어 올려졌었는데 여기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을 네, 조금 더 횡보를 시키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또 단기로 보면 네, 이 고점 상태의 요 박스권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조금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었을 때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중간에 음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음봉이 많으면 못 버티고 좀 매도세가 강하다고 보고 좀 이렇게 박스권 상승점을 그리더라도 아래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원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지금 요렇게 요런 흐름이긴 한데 얘도 지금 보시면 네, 저점이 그렇게 막 높아지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여기서 한번 들어 올리긴 했으나 여기서 원래 이렇게 좀 올라가준 흐름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약간의 아래로 내려가는 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면 소노 시즌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파이팅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는 왜 파이팅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뜨는 봉이 하나 있고요. 여기를 깨고 싶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안 깨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죠? 딱 꼬리 달고 그냥 바로 예, 또 밀어 올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안 깨고 싶어, 이 갭자리 사이를 안 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여기서 박스거나 어쨌든 조금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얘는 요 라인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이 박스권 내에서 논일어 준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 음봉을 잡으러 올라가지, 한 번은 잡으러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화학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요렇게 추세가 있는데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다행히 네, 위로 올라가준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요런 추세 안 깬 선상에서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희한하게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이 좀 버텨주긴 했네요. 네,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나? 그래서 일단 요런 추세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요 추세를, 근데 얘는 지금 장기 이평을 조금 뚫고 내려오긴 해가지고 여기가 또 매물대가 돼버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반등을 할 때 여기 장기 이평들은 이제 또 매물대 뭐 약간 요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일단 버텨는 줘가지고 네, 요런 것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풍무상 같은 경우는 한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풍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음봉이 떨어지긴 했네요. 일단 얘는 요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오늘 깨고 조금 예, 음봉으로 아래로 밀렸기 때문에 일단 요 앞전에 여기 있잖아요. 요 라인. 이 양봉의 시가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조금 꺾여서 내려온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여기서 뜬 음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린 모습이 있고, 이 상태에서 약간의 박스권을 조금 그리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뭐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기보다 그냥 여기 추세에서 더 밀리지 않고 올라가주면 땡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여기서 올라갔네요. 네, 여기서 좀 강하게 밀어 올렸네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개입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락하던 날인데도 버텨주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박스권을 얘가 좀 돌파할 흐름인가라는 것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이 음봉의 시가나 예, 여기 뭐 음봉의 중심가까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라고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앞에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은 앞에 이렇게 매물대도 많고 또 개미꼬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물량을 넘기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네,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면 약간 거래량이 나왔으면 오히려 얘네가 물량을 받아먹었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그런 흐름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삼화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을 띄워놔서 솔직히 저는 예전에는 이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이후로 쭉 밀린 상태로 네, 여기 이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좀 여기 라인에서 아예 박스권을 그려주던지 아니면 바로 그냥 V자 반등 나오면 좋을 텐데 또 빠질 때는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요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잘 지켜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전에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나름 이렇게 약간 거래량이 좀 나왔던 종목들은 세력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또 꼬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생각의 방향성을 또 빠르게 또 전환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 호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거 이렇게 N자형으로 V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저희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네,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조금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요 정도 박스권 좀 그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거의 그냥 쫙 밀렸는데 이런 식의 거래량 없는 흐름으로서 어쨌든 이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 조금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이 박스권을 절대 깨면 안 되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포스코임텍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멀리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그런 원재료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호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재료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개개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네, 세력들이 보낼 마음이 없거나 그러면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조금 들어 올리나 했더니만 다시 조금 낮아진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손대시지 않는 게 좋고요. 요런 추세가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뛰어오르는 흐름이 이게 뭐 아주 그냥 쌍바닥을 찍으면서 날아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거 아니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 MS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면 참 좋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 저점을 어제 들어 올렸고 이 448일선, 224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주면 땡큐 할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관통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저점을 잡아냈어요. 좀 올라가나 했더니만 오늘 보니까 밀렸네요. 네, 갭으로 하락했다가 좀 위로 올렸다가 다시 밀린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흥국 같은 경우는 오늘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힘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주면 땡큐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이언정보통신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조금 잡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요 앞에 매집봉 있잖아요. 이런 꼴이나 여기 앞에 이 매집봉 이 여기 아주 그냥 갭 띄운 이 음봉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값을 소화해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 갭은 띄운 게 아니고요. 꼬리에 솟구쳤던 거 여기 중심값 정도를 조금 해결해 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콘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 잡아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의 움직임을 조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에 시가를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수익 중이면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 시가까지 그냥 빠질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형제일리트 같은 경우는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 주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대선주 관련해서 막 좀 움직이면서 같이 조금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그쵸, 대선주 안철수랑 네, 이재명이나 이런 관련주들, 홍준표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이런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본인의 근데 매매포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막 들어가다 털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근데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이렇게 내려온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죠. 여기 최저점이라고 하는 여기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서항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약간 들어 올려지는 모습인데 일단 448일선 위에서 조금 논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되죠. 448일선 절대 깨면 안 되고요. 요 앞에서 차라리 박스권을 좀 쳐주더라도 이렇게 있는 라인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런 것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보 MEC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뜨는 봉이 있고 이 뜨는 봉에 여기 시가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증시 밀리면서 그냥 같이 쭉쭉쭉 밀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 양봉에 시가 있잖아요. 이런 거 요런 데에서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요. 네, 요런 라인들을 지켜줘야 돼요. 네, 차라리 여기가 차라리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좀 됐다라고 보고 여기를 그래서 깨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깨면 이제 이 밑으로 빠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인태 같은 경우는 얘도 보시면 좀 이렇게 매집봉 같은 형태가 있어가지고 요 앞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한 건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소화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저점도 이렇게 들어 올려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버텨주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쭉 밀린 모습 보고 얘도 여기서 이 61선이나 이런 데를 깨고 내려오면 조금 이런 데까지 빠질 자리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증시 빠지면 결국 네, 약간 버텨줘야 되는 선들을 다 깨고 내려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상황에서 보시면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상태에서 네, 얘는 이렇게 지금 잘 돌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관중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장기 이평이 살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좀 관중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어쨌든 하락한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손대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신일제약도 어쨌든 이렇게 상승한 추세가 있었는데 요거를 깨고 내려왔으니까 요것도 손대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쌍바닥 찍으러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모비스전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식은 솔직히 이거는 약간 물량을 떠넘긴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랑 상관없이 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얘는 좀 위험하죠.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날에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조금 뭐 2%도 3%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네, 조금 뭐가 의지가 있는데 약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점을 어쨌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흐름만 이어가 준다고 하면 고맙죠. 네,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시세 좀 많이 났었는데 여기서 쌍바닥 찍고 지금 거의 V자식으로 이렇게 반등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하게 밀어 올리다가 여기서 지금 좀 갭으로 하락을 해서 아래 윗꼬리 좀 담가 보니까 매수 매도에 힘쓴 혈류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11선 위에서 약간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224일선 위에서 종가 마무리가 된 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가 줄 건가? 근데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못 버티고 내일 만약에 이 시가를 깨게 되면요. 쭉 빠질 수 있어요. 네, 요런 것들은 힘겨루기 했다가 밀린 건 더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라인들까지 네, 충분히 또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그런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증시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힘이 안 나네요, 힘이. 보시면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얘는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바닥을 잡아 올렸고 여기서 조금 더 가파르게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확 밀린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서 밀리고 증시도 같이 빠지면 네, 밀릴 자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나는 존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지금 CBI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서 내 바닥을 조금 다져주는 거라고 봤었는데, 일단 아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액면 분할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추세에 있었거든요. 돌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어쨌든 이렇게 또 하락한 추세가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죠. 왜냐면 여기서 네, 저점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추세를 타고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증시 빠지면서 같이 쭉쭉 밀리는 느낌이어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고요. 네, 스페코가 어제 네, 막 뭐 미사일 쐈다 이러면서 빅텍이랑 같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추세를 네, 다행히도 깨진 않았으나, 네, 뭐 또 별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다시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면 좋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네, 약간의 그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종목 넣어놓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빅텍이랑 같이.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에서 조금 저점을 잡아 올린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행히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성상에서 오늘 네, 조금 종가 마무리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얘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고점으로 봤을 땐 고점에 요런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돌아 올린 건 아니어서, 근데 여기서 강하게 원래는 밀어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박스권을 더 치면서 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그냥 옆으로 기간으로 조정으로 밀어 올리던지. 근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원익큐브 같은 경우 일단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는 게 좋고요. 광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여기서 뭐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지만, 굳이 얘도 시세가 많이 나고 네, 이렇게 약간 쌍봉을 찍은 느낌으로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할 필요, 만약에 행여나 나중에 얘가 밥그릇의 1번, 2번 자리에 초입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주 나중에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이렇게 시세가 너무 많이 난 종목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여기서 저점을 조금 잡아 돌아 올렸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려준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 매집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야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60일에서 다행히 이렇게 강한 힘격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 매집봉이 조금 있고 거래량을 조금 소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살짝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증시에 따라서, 네, 증시가 빠지면 이렇게 매집봉을 띄워놨더라도 밀릴 거예요. 60일선 아래로 이렇게 쭉쭉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고려제약 같이 일단 어쨌든 네, 이렇게 매집봉의 형태를 띄었으나 얘가 밀리는 거 보니까 네, 추세를 돌아 올리지 못했고, 네, 여기 앞에 요런 라인들 지켜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약간 바닥을 형성했던 요 라인을 꼭 지켜줘야 되고요. 여기를 못 지키면 이제 여기 쌍바닥 찍으러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성강밴드, 네,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보시면 오늘 조금 파이팅이 있었네요.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났던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있고요. 이 추세를 오늘 조금 뚫어 올리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꼬리로 지금 위에 터치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 여 안에서 이제 좀 내려올 수도 있다. 0을 했으니 차를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추세 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장에 이런 식으로 매집봉의 형태로 쭉쭉쭉 올라갔던 모습들이 있는 종목들은 물론 네, 돈을 썼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간시 종목 좀 넣어놓을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리엔탈 전공이 안철수 관련주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일단 요런 흐름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조금 밀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요 상태라고 하면 네, 어쨌든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리면서 그냥 밀어 올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오늘 10%를 쌌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삼육무쌍 같은 경우인데 요건 좀 애매합니다. 일단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캔들들이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 라인을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여기를 그냥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아직 방향성이 없어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애매할 것 같고요. 네, 코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네, 하락하던 추세가 좀 강했고요. 여기서 하락하는 추세가 강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강했었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에 저점을 좀 잡아 올렸고 돌아 올렸다. 그리고 앞에 이런 식의 약간의 매집봉의 형태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오늘 그래도 강하게 밀어 올려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0일선 위로 위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증시만 조금 받쳐준다고 하면 여기 라인 깨지 않는 성상에서 또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긴 해요. 네,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아준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인데 아직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다 잡아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약간 저점이 이렇게 들어 올려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서 박스권을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약간 이렇게 쌍바닥 찍으러 내릴 수도 있어요. 증시가 안 좋으면 일단 그냥 다 같이 밀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버티는 종목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조금 봐야겠죠. 네. 리더스 코스메틱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여기 앞전에 요렇게 요런 라인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힘들 것 같죠. 네, 어쨌든 밀리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얘도 굳이 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SGC 이테크 건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네, 많이 네, 추세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 중간값 정도를 네, 약간 해결하는 듯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요런 거를 봤을 땐 일단 여기서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횡보를 조금 하는 거 보니까 저 앞전에 매물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복 이런 걸 잠깐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어쨌든 강한 음봉들이 조금 네, 하락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조금 이렇게 해결해주는 흐름을 가지려고 하는 건가 라고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박스권을 현재로서 그리고 있잖아요. 일봉상에서 요 박스권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움직여 주다가 다시 여기 상단을 뚫어 올리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빠질 자리가 많죠. 왜냐면 이미 장기 입형이 벌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자리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큐캐피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애매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갭으로 뛰어 올렸다가 쭉 빠진 모습이니까 요거는 솔직히 지금으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애매할 것 같아요. 뭔가 방향성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얘가 원래 여기 산을 한번 요 앞까지 소화해준 흐름이라고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여기서 갭 띄우고 지금 빠진 흐름이 조금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은 접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증시가 안정이 되면 얘가 이런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요 추세를 뚫어 올린 다음에 여기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거, 조금 더 가팔라진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것도 증시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요런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스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잖아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기준봉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 상태에서 좀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을 보아하니 얘가 여기 종가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시가까지도 증시가 많이 밀리거나 뭔가 이슈가 테마가 안 돌면 충분히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눌림으로 봤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지가 관건이에요. 네, 그게 안 나와주면 뭐 약간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신한종합 요것도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세가 너무 근데 너무 많이 난 종목이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게 좀 위험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리다가요 여기서 다시 이 박스권 뚫어내리고요 또 박스권 그리다가 또 박스권 뚫어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그냥 대응해서 손절 처리하시는 게 전신 건강에 좋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본인의 어떠한 매매 포지션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행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엄청 솟구쳤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갭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여기 이 갭자리가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면철강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일단 여기서 약간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점 낮아지고 고점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는데 요거 자체를 조금 이렇게 돌아 올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네, 이게 땅땅땅 뚫어주면 이렇게 추세를 딱 타고 올라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움직여 줄지. 그 세면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있고요. 근데 오늘 조금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재지 관련주가 조금 좋을 건가 생각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저점을 조금 잡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저점 좀 들어올린 모습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그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상하수렴을 조금 그리다가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파동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증시 체크를 꼭 잘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손대시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조금 상승한 추세가 있었는데 하락을 갭으로 같이 하락을 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도 밀리고 여기까지도 밀릴 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유니슨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갭 없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난 것 같고요. 갭으로 같이 밀린다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그걸 장악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걸로 전 생각이 돼서 좀 갭으로 하락하는 애들은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 여기 추세를 좀 지켜주고는 있긴 한데 삼각수준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흐름이면 다시 여기 저점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로바이오 같은 거는 얘는 호가창이 너무 얇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사부님이 네, 건들지 말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VTGMP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애매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벗어나나 했더니만 결국에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 그 저점을 더 낮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삼목 S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저점을 잡았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어쨌든 갭으로 이런 날에 갭으로 뛰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당장 뭐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박스권이 있으니까 좀 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를 공부를 조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볼까요? 네, 오리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448일선 위에서 좀 논일고 있는 이런 장에도 빨간불인 애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448일선 위에 있고 여기 장기 입형에서 어찌됐든 네, 더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빨간불 오늘 들어온 것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으시고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여기 448일선 위에서 조금 있었는데 오늘 갭으로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네, 갭으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누군가가 그 물량을 지켜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던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갭으로 하락 좀 위험하다. 근데 갭으로 하락인데 음봉 하락이다. 더 위험하다.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양봉은 난 조금 그래도 밀어 올릴래. 이 자리는 지켰으면 좋겠어. 라는 의지로 좀 보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안 봐야겠죠. 코엔텍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어때요? 이런 것들은 근데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약간 이렇게 배당락 걸리고 난 이후에 쭉 빠지고 약간 이렇게 쭉 밀리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이런 종목 안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죠. 네, 워낙 시세 많이 났던 종목이고 현재로서는 네, 바닥이 거의 가까워져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저점을 더 낮아지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솔본도 여기서 지금 448일선 위에서 못 지키고 지금 밀린 거 보니까 얘도 굳이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의견은 같습니다. 네, 저점을 들어 올렸는데 그 저점 들어 올린 그 추세를 지키지 못하고 빠지는 종목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도 지금 224일선 위에서 좀 논의렸었는데 얘도 지금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어쨌든 상승하는 추세 자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봤을 때 이런 추세를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전날 이제 증시 빠지면서 계속 밀린 거죠. 그리고 오늘 갭으로 던졌다가 한번 위로 쏘아 올렸다가 다시 좀 밀린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볼 필요 없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요것도 솔직히 네, 장기평 위에서 논일다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얘도 별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마크로젠도 똑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지켜줘야 될 라인들이 있었는데 여기 어쨌든 이렇게 상승한 추세가 있잖아요. 요 라인을 얘는 그나마 조금 지켜주긴 했지만
네, 언제든지 또 깨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여기서 상단부에서 약간의 박스권을 조금 그리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요 박스권 안에서 놓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네, 만약 증시가 밀리면서 같이 빠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뚫려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캡도 이제 여행 관련 주는데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증시가 빠질 땐 좀 애매할 것 같고 오미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막 경기가 회복되고 뭐 이럴기 조금 이제 전부터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하락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많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있었는데 강하게 밀어 올리는 듯 해서 여기 앞에 물량을 좀 소화해주나 했는데 강하게 또 떨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추세까지 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나마 버티긴 했는데요. 얘도 근데 관리 종목이니까 네,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로라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조금 깨고 종가 마무리 아래서 한 애들은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겠죠. 정상의 이해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해야겠죠. 배당락 하고 나서 더 빠지고 난리 났으니까. 요것도 지금 보시면 네, 저점이 더 낮아지는 흐름이어서 이런 것들도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지금 갭으로 뺐으니까 굳이 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르비텍도 네, 그닥요. 네, 이렇게 갭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갭으로 빠진 애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 주식을 하다가 느낀 건 갭으로 빠졌던 애들은 복구할 때 항상 그 갭이 저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더 이득인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계좌 관리 개념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항상 있고요. YBM넷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워낙 네, 이렇게 하락한 수에 강하기 때문에 얘도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수혜를 조금 받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쭉 빠지는 종목들은 네, 빠르게 손절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테마가 좀 없어지면 네, 빠르게 또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올라가준 추세가 있는데 오늘 그래도 네, 뭔가 좀 올라가준 느낌이었어요. 네, 보시면 일단은 양봉으로 되어졌지만 네,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오늘 별로 흐름이 없는 거지만 양봉으로 뜬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가랑 그거랑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종가가 어찌됐든 어제 그거랑 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전자 금융 요거는 오늘 조금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앞에 뜬 음봉 있잖아요. 이 뜬 음봉의 중심가까지 올라왔으니까 주식이 이상 조금 올라왔으니까 얘는 근데 0이 나왔기 때문에 내 차가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뭐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니라면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얘가 무슨 섹터에 엮여 있던데.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공부를 해볼게요. FN가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파동이 크지만 어쨌든 U자형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아주는 척 하다가도 밀리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거에 많이 속았는데 여기서 조금 잡아주나 하는데 결국에는 증시 밀리면 이런 라인들까지 빠져서요. 장기 입형까지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에 예, 이런 파동들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많이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거 워낙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YN텍 이것도 보시면 오늘 근데 얘는 조금 파이팅 기어에 예, 버텨주긴 버텨줬네요. 이런 라인들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일단 네,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어쨌든 강하게 밀어 올리긴 했으나 너무 하락하던 추세 그 전에 워낙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것도 너무 강한 하락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배당락 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는 종목들은 그냥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배당만 받고 던지는 거라고 솔직히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은 네, 뭐 0.7%좀 올라줬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추세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요 추세를 안 깨는 선상에서 조금 파동을 그리더라도 조금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잡혀야지 확실히 네, 조금 추세를 네, 잘 이쁘게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뭐 확산된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약간 공포를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증시가 조금 애매하니까
네, 크리스탈지 노믹스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그지 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저점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예 이 저점 아래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랩지누미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진단키트 관련주는 저도 여기서 많이 낚였는데 어쨌든 오미크론이 확산될 때 네, 기대감을 올랐다가 다시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저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얘도 그닥이에요. 예, 워낙 여기서 이렇게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는 파동이 많고요. 이렇게 장기 입형들이 멀면 재무제표가 안 좋더라고요. 네, 물론 바이오 관련주여서 그럴 수 있지만 굳이 또 뭐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굳이 네,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쭉쭉 빠지는 애들은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오늘 조금 버텨주다가 네, 장대 음봉 꽂았네. 근데 이런 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여기서 버텨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증시가 밀리면서 그냥 같이 다 던져버리는 듯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좀 잘랐어요. 제가 들고 있던 스윙이나 이런 종목들은. 네,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쭉 빠지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네,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그래도 나름 버텨줬네요. 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미리미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공구리를 치는 이런 상당 박스권이 조금 나와주면 참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이 어쨌든 이렇게 막 팍 높아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약간 상승 쐐기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근데 보통 상승 쐐기 하면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단 증시 봐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안 봐도 되겠죠? 어쨌든 저점이 낮아졌고 하니까 이런 건 굳이 네, 너무 위험하죠. 예, 엄청 올랐다가 빠지는 그냥 세력들이 털고 나왔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라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달러네, 야, 이런 것들도. 네, 요거 약간 그런 교육주 이런 거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갭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입형 아래로 마감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굉장한 매물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노랑 풍선은 좀 떨어지긴 했네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요런 추세가 있는데요. 요 추세를 좀 지켜주긴 했었는데 얘도 굳이 네,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조금 그린다고 할 때 내일 흐름에서 여기를 깨면 이 쌍바닥 찍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반등이 나온 흐름이 나와주면 요 추세를 타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매트리스 요런 것들도 굳이 네 바닥이랑 거의 가깝고 네 요런 것들은 뭐 약간 저점을 어쨌든 들어 올려주는 흐름 고점이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나와서 네 올라가더라도 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장기평이 단기평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약간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 같이 물량을 막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쭉 오히려 더 많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야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세가 많이 나다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뭐 근데 너무 짧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 장기평 맞고 지금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더 아예 회귀를 조금 했다가 나중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조금 흐름이 있었다고 해도 네, 요것도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메가MD 얘는 지금 갭으로 하락했죠. 예, 이렇게 매집봉처럼 있는데 그래도 네, 못 이기고 결국 빠지네요.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이런 매집봉이 매집봉이 아니고 약간 개미 털기, 개미한테 물량 떠넘기기였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저도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매집봉이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이런 식의 내 밑꼬리가 달린 캔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앞전에 매물대가 있으면 매집봉을 달고, 보통 여기서 있는 개미들이 네,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꼬리가 달리면서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먹고 빠진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만약에 거래량까지 터졌다면, 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박스권을 치던지 아니면 쭉 뺐다가 개미를 더 털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매집봉까지 올라갈 때 이 매집봉의 중심값이나 이 끝까지 노려볼 자리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을 저는 봤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요새 네 뭐 스테슬님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빠졌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 앞전에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한번 해준 건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 얘가 이렇게 쭉 빠지는 현상이 나오면 이거는 매집봉이라기보다 한 번에 그냥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흐름 설거지 이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매집봉이라는 거에 확신이 들려고 하면 얘가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네,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추세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매집봉을 다시 장악하러 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이거는 매집봉이 아니었고 설거지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설거지인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호가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은 호가창들을 확인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불가능하긴 한데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추적 관찰 이런 거 하라고 지원 사부님께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요새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매지온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힘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네, 여기 약간 살짝 꺾인 느낌이 나지만 5일선에서 반등을 조금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얘가 요 추세를 얘는 어쨌든 요 라인상에 있잖아요. 요 라인상을 네, 약간 터치를 해줬고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또 튀어갈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증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근데 가진 자의 영역이라 생각이 들고요. 굳이 새로 진입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이렇게 갭으로 하락한 것들은 그냥 네, 추세선상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빠지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뭔가 하락이 조금 깊은 애들은 어쨌든 제 계좌에서 이제 7% 8%가 녹아내린 것들은 힘들죠. 딘티에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때 이후에 네, 이렇게 시세가 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직 매물 소화 중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잔기로 아주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DM 코리아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신규 상장주여가지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네, 여기 요 양봉 있잖아요. 양봉의 시가 네, 여기를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자체를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바로 V자 반등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까지도 그냥 빠질 수 있구나. 여기 깨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증시 빠질 때 이렇게 빠지다가 증시 올라올 때 이렇게 박스권 조금 만들어놨던 종목들이나 네, 그런 것 장대 조금 세웠던 종목들은 빠르게 다시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방향성을 봤을 때 일단 여기 저점을 조금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추세를 타고 좀 올라왔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네, 떨어진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6% 이상 빠졌던 종목들은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근데 얘도 지금 요 추세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지금 이 추세 깼잖아요. 어제 어쨌든 종가로 밀어 내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가상으로 원래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시가까지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 요건 조금 안 때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폼세 보호하니 여기 앞에 여기 중심가 좀 더 깰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손절을 하던지 약간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메가스터디도 보시니까 여기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추세가 맞긴 맞거든요. 이렇게 거다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또 이렇게 움직여주면 땡큐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고점이 조금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했다가도 반등 나올 때 여기서 고점을 더 들어 올리지 못하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치면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배당을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배당락 때 이렇게 전에 들어왔다가 쭉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갭으로 하락하는 것들은 좀 뺄까 봐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장대 양봉의 중심값이나 네, 시가 이런 거 지지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점이 더 낮아지는 종목들은 굳이 볼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EDG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조금 셌던 느낌인데요. 여기서 장대 세우고 나서 상한가 말고 나서 이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얘가 어쨌든 요 라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었을 때 어쨌든 살짝 저점이 들어 올려진 모습이 있거든요. 요런 라인 요런 추세를 몸통상으로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땡큐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눌림이라고 하면 네, 장대 0을 했다가 차가 약간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0을 했다가 차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0하고 차하고 약간 또 다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를 조금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면서 요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예, 요렇게 못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쭉 그냥 시가로
갭 띄워서 시작했다가 밀려버릴지 아니면 시가 그냥 여기서 시작했다가 쭉 밀어 올렸다 다시 밀릴지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집봉을 띄우느냐 아니면 여기 시가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쭉 밀려서 음봉을 찍느냐 약간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장이 밀리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런 차벽신 요런 것들은 지금 갭으로 빠졌던 애들은 조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는 오늘 좀 힘이 셌네요. YG 버즈. 얘는 일단 조금 네 위로 올려준 모습. 여긴 좀 지켜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어쨌든 강하게 위로 올려줬으니까 이 라인에서 이렇게 좀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린 모습으로 해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렇죠. MP나 뭐 이런 애들, 네, 이렇게 빠지는 애들은 좀 그렇죠. 그리고 뭐 IB 김영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데는 그냥 충분히 뚫고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빨리 손절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종목들이 막 계좌가 녹아내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오래했네요. 일단 동지세미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빠른 손절이 칼답이지 않나. 네, 여기 좀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들은요 빠르게 손절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죠. 네, 힘들더라고요. 손절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약간의 뭔가 내일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원래 종가 베팅 할까 말까 하다 그냥 안 했어요. 내일 장도 혹시나 넘어질까봐. 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네 하락하는 흐름이 강한 애들은 네 일단은 네 굳이 손대실 필요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토탈 이렇게 대선주 관련주들은 확실히 좀 세긴 세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지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면서 그냥 빠질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지 않나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제일 셌던 거는 솔직히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주들이 조금씩 엮여서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와, 이거 어제 앉아서 큰일 날 뻔했네요. 어제 KG 모빌리언스 제가 원래 여기서 조금 이렇게 삼각수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다가 요거 때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요때쯤 잘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더 밀렸네요. 자르기 잘했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울 뻔했습니다. 네, 약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면 공부랑 그러니까 이론 공부랑 확실히 그거를 적용하는 실력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갭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실전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갭 차이를 좁혀 나가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네 쭉쭉 빠진 애들은 네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힘들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쭉쭉 뽑은 애들은 당장은 힘들죠. 다 같이 물량을 쏟아낸 애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자리를 지켜준다거나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양봉을 조금 뜬 애들은 뭔가 있어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선 테마주가 확실히 조금 강하긴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빠르게 볼게요. 겹치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하락하던 추세를 돌아 올리고 그거를 버텨주는 게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계좌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N자형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땐 잘라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삼각수렴을 짧게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 주겠지? 그런 것도 안 되면 잘라야 되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조금 올라가는 애들은 확실히 관심 종목에다가 따로 빼가지고 지켜보신 필요는 있어요. 일단 흐름들이 보니까 확실히 저기 관련주가 세네요. 대선 관련주들이 확실히 흐름이 좋네요.
네, 한국선제도 네, 대선 관련주인데 홍준표 관련주인데 오늘 이렇게 음모 꽂았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약간 눌림이 될지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KCPD는 요거 안철수 관련주가 좀 세죠, 그죠?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좀 세지 않나요? 네, 좀 강하게 밀어 올린 모습. 그리고 요렇게 오늘 요런 거죠. 동신건설 요런 것들도 오늘 강하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요것도 대선 관련주여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 얘도 지금 여기서 바닥을 조금 다져주고 네, 파이팅 있게 좀 올라가주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어쨌든 이런 날에 7% 장대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관중에 넣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점을 들어 올렸고 더 저점을 가파르게 네, 끌어올리는 모습 네, 보여질 수 있고요. 요 추세 여기 나왔으니까 차가 조금 나오더라도 네,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요런 앞에 있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매물대들을 조금 먹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제 약간 요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조금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추세를 안 깨는 선상에서 올라가주면 땡큐하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좀 제가 뭐가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네, 와 별로고요. 젠백스지 얘 같은 경우도 추세 이쁘게 잘 타고 올라가줘서 되게 괜찮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점 조금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렸거든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바닥을 잡아주고 다행히 오늘 밀리지 않고 이런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지금 보니까 건설 쪽에 종목들이 괜찮은 애들이 몇몇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간중에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나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KT 서브마린 요거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요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요 추세를 타고 있고 깬 흔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살짝 밀린 흐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네, 여기 장기평 위로 다시 올라가준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또 쌍바닥 찍으러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요런 식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갭으로 하락한 것들은 네, 이렇게 갭으로 하락한 것들 그리고 시세가 많이 나서 이따가 갭으로 하락한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대지 않아야겠죠. 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오늘은 네, 딱 볼 종목들은 거의 대선 관련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조금 애들이 다 같이 그냥 증시 빠지면서 밀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볼게요 한번. 근데 추세가 빠지는 애들은 솔직히 저도 버텨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힘들고 계좌도 힘들고. 약간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지는 갭으로 빠진 애들이 있고 버티는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버티는 애들 근데 이렇게 좀 보면요 거진 대선 관련주가 많아요. 네, 거의 대선 관련주. 얘도 지금 이 가스대바짝도 저기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흐름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얘는 진짜 신기하다, 그죠? 성강은 계속 올라가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운송인데. 3일. 요거는 홍준표 관련주거든요. 홍준표 관련주들이 거의 차트 흐름이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슈팅 쐈다가 쫙 흘러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눌림일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떠한 뉴스가 떠야겠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안철수가 워낙 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금융 쪽은 요것도 근데 솔직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얘는 금융 관련주로 올라가기엔 좀 애매하죠, 그죠? 금융 쪽도 다들 엄청 하락했네요, 그죠? 갭으로 하락하고 막 시세가 났던 애들은 빠지고 그리고 통신 이쪽에서 지금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관련해서는 좀 떴죠.
이 한네트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위안화 관련해가지고 예, 오늘 상한가를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한 애들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IT 쪽에서는 너무 파란불이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닥 그렇게 흐름이 좋은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죠? 거의 막 쭉쭉쭉 다 밀어내리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시세가 났었을 때 그 위에서 던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솔직히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익 중이니까 던져야지. 장이 불안하니까 나는 수익 중이야. 던져. 저도 던질 것 같아요. 요거는 솔직히 저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안철수 연간주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열 걸려가지고 과열 걸려가지고 지금 단일가 매매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론 같은 경우도 네 대선 관련주로 엮여서 네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요것도 그거 관련주예요. 네 얘도 그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예요. 로지시스도. 네 요거를 테마주로 한번 뽀개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거의 그냥 증시 밀리면서 다 같이 빠졌다 뭐. 근데 이제 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나중에 조금 회복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미리 시나리오를 조금 쌓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요 KCT 같은 경우도 그 관련주예요. 네. 슈프리면 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얘도 그런 쪽인지. 근데 얘는 추세가 조금 괜찮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요 추세를 뚫어 올렸죠. 오늘 강하게.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KCS 요것도 대선 관련주인가? 아무튼 얘도 그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KCP드구나. 네, 요것도 어쨌든 흐름이 조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는데 요거를 다행히 밀어 올렸네요. 요 앞에다 먹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관중에 조금 놓고 볼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 파이팅 있게 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여기 저점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이런 진짜 하락했던 때 이렇게 차트 돌려보면 그때 바닥 조금 잡고 저점 들어 올리는 모습들에서 조금 흐름이 또 바뀐 게 보이시죠? 네, 잘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막 예, 장대로 음봉을 꽂는다든지 네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테마주를 엮여서 그냥 다행히도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지금은 네 안철수 관련주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대선 테마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아니면 그 저거 뭐야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 그거 외엔 딱히 볼 게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느낌의 애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빠진 애들은 엄청 많이 빠졌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얘도 지금 약간 신고가 패턴이어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무서워서 어떻게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요. 공부하는 찰나로 그냥 보고만 있고요. 네 아직은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켜만 봅니다. 한 번만 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QSI 네 한번 발려가지고 이렇게 당할 수 없지. 그래서 지지 않겠다. 어떤 것들은 가고 어떤 것들은 못 가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흐름을 못 읽어내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잔혹한 QSI 저 이거 안 잘랐으면 오늘 곡소리 났겠죠? 여기서 뚫을 거라고 보고 원래 들어갔었는데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었던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갭으로 쭉쭉쭉 빠지는 모습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이 박스권을 뚫어 올렸는데 왜 여기밖에 안 가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세력들은 다 좀 정리를 하고 여기서 또 한 번 정리하고 네, 마지막 피날레로 딱 쏘고 나서 쭉 빠지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씌워놨으니까 네, 다시 쭉 주가를 쭉 빼서 여기까지 이런 데서 빼가지고 나중에도 다시 돌아 올라가는 모습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걸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조금 또 장 좋을 때는 수익 좀 나고 이럴 때는 좀 까불다가 또 이렇게 막 한 대 쳐맞고 이러니까 전시 버쩍 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음식료 이쪽에서 자리가 좋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렇게 찝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오늘 보시면 인상과 이런 것들도 좀 파이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롬바이어도 오늘 뭔데 얘네 힘이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종목. 얘도 뭐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확실히 네, 이재명 관련주도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음압병실이나 약간 요런 관련주들 확실히 좀 힘이 빠진 것 같고요. CN투스 성지 이거 이제 무상증자 해가지고 쭉 지금 권리락 맞고 쭉 빠지고 배당락 맞고 쭉 빠지고 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네요. 얘는 여기 시가를 깰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엄청 나중에 엄청 돌아가겠다는 얘긴데 이런 것들은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존버하셔야 되지 않을까? 손절하기도 너무 여기 꼭대에서 이런 데서 잡았으면 손절하기 너무 힘든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것들 네,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선 테마주가 짱이네요 지금은. 그 다음에 품절주 양지사나 네 그런 것들 장이 안 좋을 때는 왜 품절주가 움직일까요? 근데 애니들용일이 원래 저기 관련주 아닌가요? 윤석열? 근데 오늘 움직였네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약간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솔직히 안 좋잖아요. 뭐 하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그게 설거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량 떠넘기기 개인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여 여기 이 시간까지 제 방송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튀어 오른다고 해도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 것. 단타로만 대응할 것. 약간 요런 느낌? 왜냐면 그게 설거지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완전 꼭대기 물려가지고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처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추세를 뚫어 올린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종가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0이 나왔으니까 차가 조금 나와서 조금 조정이 주다가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켜보아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뭔가 저점을 들어 올리고 네, 추세가 잘 올라가다 갑자기 막 네, 아래로 막 내려 꽂으니까 이게 뭐야 막 약간 이래도 되냐고 너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식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약간 지금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지금 저것 때문에 그냥 끌어올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 이건 이렇게 하락한 추세 강인데 이렇게 말아 올린다고? 약간 이런 걸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재무제표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조심해야 될 것을 보여지고요. 어차피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진 자의 영역이에요. 와, 근데 진짜 대선 관련주 정책주 엮이니까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난 왜 저걸 잡지 못하였나. 이렇게 봤을 때는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절대 손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상승을 조금 했던 종목들 중에 내가 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 저 이거 오늘 JW 시장 들어갔다가 털려가지고. 얘도 그 탈모 관련으로 엮여서 있었는데 일단 저는 오늘 틀렸습니다. 단타하다가 그 파동 흐름을 잘못 타가지고 털렸고요. 지금 제약주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없네요. 아무래도 애매한 상태인가 봅니다. 뭔가 뭐 진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이게 좀 강하게 그런 게 강하게 뭔가 기사를 딱 뜨면서 뭔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전에 눌려 있었던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계속 퍼진다고 그러고 유럽도 막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얘도 어떤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거를 저점을 들어 올렸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 치고 W자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약간 헤드앤숄더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여기서 어쨌든 쌍바닥 저점 들어올린 쌍바닥에 슈팅 나온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0이 들어왔으니까 차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땡큐인데 이거는 가진 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것들 그냥 공부하는 관점으로다가 좀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금속, 비금속도 그닥, 네. 네, 약간 이런 건 있어요. 막 증시가 솔직히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네, 금속주 중에 좀 좋은 것들이 있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제도 오늘 조금 자리를 지켜준 애들이 있다면, 이런 주는 아예 이 섹터 자체를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 걸리고 이런 것들이나, 네, 저 대선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애들은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오늘 경남 스틸 엄청 많이 받았네요. 16% 받았네요. 어후.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건 요거는 안철수주가 아무래도 세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런 것도 이제 그럼 이제 안철수 관련 주주가 더 세니까 홍준표 관련주나 윤석열 관련주들은 아주 조심을 조금 하고 있어야겠죠. 어떠한 이슈가 다시 생기지 않는 이상. 네.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얘도 보시면 일단은 야 살짝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런 중심값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으로 볼 수 있지만 증시가 더 빠지면 중심값을 깨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가 결국에는 어떤 그러니까 보유를 조금 하고 있더라도 증시가 밀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익절하고 나중에 다시 잡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세지는 거잖아요. TPC도 들고 있었으면 울 뻔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엄청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네, 요것도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분할로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근데 보니까 네, 조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갭으로 빠진 종목들은 네,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하고 시세가 너무 많이 난 종목들도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해요. 오늘 같은 날에 진짜 파이팅 있는 종목들. 현대무백스는 그래도 좀 버텼네요. 여기서.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관종 넣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빠르게 봐도 될까요? 거의 뭐 오늘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때보다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는 게 거의 대선주에 엮여 있거나 네, 뭐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갭으로 빠진 종목들은 조금 절반이라도 비중을 덜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수금을 그러니까 선택이죠. 예수금을 챙겨서 내가 기회비용을 한번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존버를 하겠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관점. 근데 그거는 네, 본인의 선택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원래 존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네, 아직 다 정리 못한 종목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지금 이 계좌 말고 제 원래 본 계좌에서 이제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이게 존버를 해보니까요. 마이너스 40% 찍고 뭐 이래 봤거든요. 근데 그게 상한가를 한번 치고 상한가를 한번 쳐고 더 올라와야 제 본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물타기를 해도 엄청난 비중으로 물타기를 해야 제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말 자르고 그러니까 아예 뭐 스탄로스나 이런 기능을 설정해서 내가 못 자를 것 같으면 기계가 그냥 잘라주는 형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는 더 좋겠다. 그냥 당장 그때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예수금과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정신 건강엔 낫겠다. 이런 얘기를 신랑이랑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멘트를 나갈 때마다 신랑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신랑이랑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가고, 네, 이렇게 마이너스인 종목들에 오래 버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한번 그냥 이거는 그냥 돌려볼게요. 지금은 딱 봐도 마이너스 7%뭐 이런 거 보니까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섹터 자체가 별로 메리트가 없는 애들은 그죠, 좀 그렇죠. 어우, 이 방송 서비스는 난리가 났네요. 인터넷 주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디지털 컨텐츠는 확실히 많이 올라와서 또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빠지는 폭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욕심 안 내고 적당히 버리는 게 맞나 봐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자. 근데 관리 종목이 조금 올라오는 건 저는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계좌가 녹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정지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살짝 올려놓고 그렇게 정지당하는 애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도 그닥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게 없네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지는 흐름들도 있고요.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애들은 조금 오르네요. 디지털 위아더 관련주들. 이렇게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버티는 종목들이 많이 안 되니까요. 컴퓨터 서비스는 또 어떠한가? 이게 섹터가 근데 이렇게 큰 섹터들도 있고요. 그 테마주는 또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컴퓨터 서비스 지금 여기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에 엮여서 요 네 종목까지는 디지털 위안화나 이런 거에 조금 엮여서 올라간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약간 조금 더 줄여서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근데 하락폭이 심하네요, 여기는. 일단 많이 올랐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바닥을 그냥 깨고 내려가는 애들도 많네요. 근데 이게 계좌에 많으면 진짜 마음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계좌 관리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대선 테마주도 조금 있었고요. 연구를 좀 해볼게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슈팅이 조금 나왔던 종목들이 빠지는 건 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반도체주가 조금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네,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하락하던 추세를 멈추고 약간의 시장에서 약간은 호재 분위기가 슬슬 또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네, 미리미리 본인의 어떤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도 편성을 조금 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추세들이 그닥 뭐 지금 당장은 네, 시세가 많이 났다가 빠지거나 바닥을 잡아주는데 다시 못 잡고 쌍바닥 찍으러 내려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네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뭐 이래저래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한 2시간 좀 안 되게 한 1시간 반 좀 넘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조금 힘이 빠지는 영상일 수는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싹 다 돌려보는 게 마음은 조금 힘든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항상 겁이 났거든요. 마이너스를 자꾸 맞고, 네, 증시가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이런 걸 겪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장에도 계속 끊임없이 차트를 또 돌려보고 또 반등할 때도 돌려보고 그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것들 어찌됐든 하게 되면 네, 아예 그냥
계속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종목을 내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관점이라든지 네, 오락문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보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 4% 이상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시세가 많이 났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는 또 네, 안녕하셨으면 좋겠는데 내일 어떤 증시가 나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 상태에서 네, 업종을 조금 보면 지켜줘야 됩니다. 네, 요런 라인들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선. 여기 하락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라인들이나 요런 라인들까지 코스닥은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갭 한 번 더 빠지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또 계좌를 관리해야 될지 오늘 밤에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쵸. 여기서 박스권 그렸었는데 이게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네, 더 강하게 또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중심값 정도 좀 지켜주면 좋은데 일단 반등은 조금 해줬으나 네,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 데까지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또 계속 하락할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오늘 밤에 조금 충분히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같이 힘을 내보자고요. 네, 파이팅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교 오랭아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